회 49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유벤투스와 제니트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 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현미경 분석 1부를 먼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가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못합니다. 특히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직전 엘라스 베로나 원정에서도 1대2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3전 전승을 달리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분위기 반전에 도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니트 원정을 10월달에 떠났었는데 당시에는 1대0으로 신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제니트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던 풀백 데실리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가 조금은 삐걱일 수 있는 유벤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 모라타 선수와 디발라 선수가 최근에 부상해서 돌아왔는데 디발라 선수는 최근에 4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준수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모라타 선수가 최근에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키에사 선수마저도 최근 4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이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그나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3경기 무실점 짠물 수비를 펼치면서 첼시를 제치고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니트 같은 경우에는 자국리그에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디나모 모스크바와의 홈 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뒀는데 최근에 자국리그에서 2연승을 달리면서 무려 득점을 11골이나 했기 때문에 화력이 살아나 있는 제니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아르템 주바 선수가 최근 5경기 4골을 넣어주고 있고 아즈문 선수 역시 2골 1도움 그리고 클라우지뉴 선수 역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유벤투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제니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말콤 선수까지 돌아올 수만 있다면 굉장히 막강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제니트인데 말콤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왼쪽 풀백의 산토스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제니트 역시 측면 쪽에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유벤투스이지만 공격 쪽에 디발라, 모라타가 모두 돌아온 상황입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3전 전승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첼시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니트를 상대로 승점을 추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제니트는 지난 유벤투스와의 홈 경기에서 대등한 경기 끝에 한 골차 석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자신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축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고 무엇보다 최근 리그에서 2연승을 달리는 과정 속에서 11골이나 몰아쳤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 유벤투스에게 결코 밀릴 것 같지 않은 제니트입니다. 제니트도 기본적으로 원정보다는 홈에서 강한 팀이고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점을 들어봤을 때 유벤투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비 집중력이라면 제니트 역시 쉽게 유벤투스의 수비를 원정에서 뚫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AC밀란과 포르투의 경기인데 AC밀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밀란은 세리에 A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분위기가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 있습니다. 세리에 A에서는 이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좋은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죽음의 조에 걸리면서 3전 전패로 꼴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AC밀란은 그래도 직전 로마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3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특히 지난 포르투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을 때는 핵심 자원들이
대거 부상 및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해서 결장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대부분의 주축 자원들이 모두 돌아오기 때문에 홈에서 반등을 노릴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질라탄 선수가 최근에 3경기 2골 1개의 도움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올리비에 지루 선수 역시 2경기 1골, 레앙 선수 역시 3경기 1골을 넣어주면서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포르투전 이후에 4일 뒤에 인테르와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는 포르투보다 훨씬 더 빡빡한 면이 있습니다.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4승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국 리그 9위 팀과 홈 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둔 포르투이고 이 측면 자원인 디아즈 선수가 최근에 3경기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수 타레미 선수가 최근 7경기에서 무려 7골 3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오른쪽 측면에 오타비오 선수를 제외하면은 확실히 이 포르투의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 밀란과의 1차전 경기에서 이 제아몰이 밀란이 핵심 자원들이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슈팅을 포르투가 20개나 때리면서 밀란을 경기 내용적으로 압도한 면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핵심 자원들이 대거 돌아온 밀란이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AC 밀란이 세리A 기준으로 전방 압박이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홈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포르투의 퀄리티 있는 역습과 최근 타레미, 디아즈, 핵심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포르투의 역습 한 방에 이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밀란이 의외로 제공권이 세리A 하위권인데 포르투가 제공권이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제공권 면에서도 밀란이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란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 16강 희망을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무승부는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밀란이 부상 및 코로나19에서 돌아온 핵심 자원들을 앞세워서 승리를 거두던가 아니면 지나친 의욕이 포르투에게 기회가 되면서 이 덜미가 잡히던가 승패가 갈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밀란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인데 승패 2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가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홈과 원정 경기를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는 4승 0무 1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프치히인데 원정에서는 0승 3무 2패로 확실히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라이프치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PSG 원정에서는 2대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현재 챔피언스리그에서 A조 3전 전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승부는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최근에 안드레 실바, 은쿤쿠가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포울센이나 소보슬라이는 제 몫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라이프치히가 충분히 홈에서 해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PSG 같은 경우에는 릴과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핵심 자원인 리오넬 메시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음바페 선수가 이 질병 등의 이유로 결장을 했었는데 컨디션이 100%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PSG가 충분히 덜미가 잡힐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디마리아 선수가 릴을 상대로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예열을 마친 것은 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PSG가 원정 경기에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왕 원정 경기에서 1무 1패에 그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클럽 브리에의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원정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 입장에서 챔피언스리그 16강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분데스리가 기준 홈에서 원정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과 공격력을 보여주는 반면에 PSG는 최근에 리그왕 원정 경기 2경기 1무 1패 하락세에 챔피언스 리그 원정에서는 클럽 브리의 원정에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힌 바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귀신같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살아나는 모습이 있지만 이 직전 경기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라이프치히 역시 안드레 실바나 은쿤쿠 같은 핵심 공격
주전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지만 소보슬라이, 포울센, 포르스베리 같은 대신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특히 PSG가 리그왕에서 제공권 꼴찌를 달릴 정도로 높이의 약점이 있는데 반면에 라이프치히는 분데스리가에서도 제공권 4위를 달릴 정도로 높이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라이프치히가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라이프치히 입장으로서는 3전 전패 꼴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승점 1점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이 승리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리버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4승 1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직전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2승 3무 0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흐름이 있고 최근에 미드필더 케이타 선수와 밀러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또한 파비뉴 선수마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쪽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한 것이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전 이후에 까다로운 웨스트햄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추가하고 조금은 체력을 안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B조에서 3전 전승을 달리면서 1위를 마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조금은 고전을 했는데 그래도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3전 전승을 기록한 리버풀이고 반면에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모처럼 화력을 뽐냈습니다.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1승 1무 1패로 조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그리즈만 선수가 지난 리버풀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격 쪽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아레즈 선수가 최근 2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젊은 공격 자원인 펠릭스 선수가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리버풀과의 1차전에서는 수비수 히메네즈 선수와 사비치 선수가 징계 부상으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비력은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리버풀로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먼저 최근 리버풀이 중원 쪽에 부상자가 속출이 되면서 핸더슨 같은 핵심 자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브라이튼전에서도 초반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중후반 이후에 브라이튼에 밀리면서 무승부에 그친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승점 9점으로 아틀레티코와는 5점 차가 나는 상황에서 리버풀은 다음 웨스트햄 일정까지 고려를 했을 때 무리해서 밸런스를 깰 것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최근에 전력 누수 및 체력 누수를 고려를 했을 땐 더욱더 클럽 감독이 이 특유의 빡빡한 전방 압박보다는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축구를 의외로 구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아틀레티코는 리버풀을 추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난 리버풀을 상대로 2골이나 넣었던 그리즈만 선수가 이번 경기는 퇴장 징계로 결장하는 것은 굉장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결장을 했던 핵심 수비수 사비치와 히메네즈가 모두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풀전에서 충분히 수비력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리버풀이 홈에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아틀레티코 또한 작정하고 수비를 탄탄히 했을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실점을 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승부도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리버풀이 지난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클롭 감독이 부상 및 체력적인 문제, 승점의 여유 등을 고려를 해서 오히려 밸런스를 유지를 한다면 아틀레티코가 리버풀의 수비를 뚫기에는 그리즈만의 결장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스포르팅과 베식타스의 경기인데 스포르팅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5경기 5연승의 상승세를 탄 스포르팅이고 포르투갈 리그 최고 짠물 수비팀입니다. 항상 스포르팅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비수 코아테스를 필두로 한 3백 수비가 상당히 탄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코아테스라는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코너킥 뚝배기 한 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베식탁스와의 10월 원정 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둘 때 코아테스 선수가
이 뚝배기로만 베식타스를 상대로 2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아테스를 활용한 세트피스로 스포르팅이 재미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울리뉴, 페드로 곤살베스, 사라비아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반면에 베식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2승 3패로 좋지 못한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리그 경기를 보시면 1승 1무 3패로 홈에서의 5승 1무 0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고자 경기력이 나오는 것이 베식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바추아이 선수가 최근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도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측면 자원인 은쿠두 선수 역시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화력까지 원정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베식타스 원정에서 4대1 완승을 거뒀던 스포르팅입니다. 지난 베식타스 원정에서 수비수 코아테스를 필두로 한 제공권, 세트피스로 재미를 톡톡히 본 스포르팅인데, 심지어 코아테스 같은 경우에는 베식타스를 상대로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으로 2골을 넣었는데,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코너킥 상황에서 이 뚝배기로 결승골을 기록을 하면서 한껏 물이 오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포르팅은 최근 모든 대회 6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포르투갈 리그 최소 실점 짠물 수비를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고자 베식타스가 스포르팅을 상대로 승점을 따기엔 굉장히 버거운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식타스의 주포 바추아이 선수의 컨디션이 최근 좋지 못한 데다가 핵심 측면 자원 은쿠두 역시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홈팀 스포르팅이 공수에 걸쳐 우세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스포르팅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아약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조금은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홈에서 도르트문트를 4대0으로 완파한 아약스 쪽이 좀 더 강해 보이지만,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이 3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 주포인 홀란드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아웃이 된 것은 이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르트문트의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고 싶은 이유는, 이 마르코 로제 감독이 아약스전 0대4 대패 이후에 3백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최근에 수비력도 안정감을 찾은 모양새가 있습니다. 또한 토르강 아자르 선수가 홀란드 선수가 없는 가운데 2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자국 리그 경기에서 헤라클레스라는 팀 원정을 떠나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자국 리그에서 깡패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약스인데, 확실히 원정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2차례나 있으면서 화력이 홈과 비교해봤을 때 2배 이상 하락이 되기 때문에 원정에서 조금은 경기력이 홈보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격수 알레 선수와 안토니, 베아이스, 타디치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화력 면에서는 아약스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도르트문트의 3백 수비가 충분히 홈에서만큼은 제어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 경기, 분데스리가 홈 경기를 기준으로 6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아약스 못지않게 홈 깡패 면모를 보이는 것이 도르트문트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의외의 무승부도 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아약스가 1차전 돌문을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뒀던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약스 쪽으로 투표율이 조금 몰릴 여지가 있지만,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돌문이 주포 홀란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것은 크나큰 전력 누수지만, 홀란드가 없는 경기에서 최근에 모든 대회 3연승을 질주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도르트문트의 마르코 로제 감독이 아약스전에서 0대4 대패를 당한 다음에 최근 포백에서 3백 수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3백 수비를 바탕으로 3연승과 실점이 딱 한 골 정도로 수비 밸런스가 살아난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지난 아약스 원정 1차전만큼 대량 실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아약스는 직전 헤라클레스 원정에서 경기 내용은 주도를 해놓고 골을 넣지 못해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확실히 아약스는 이 자국 리그 기준으로 원정에서 홈보다 화력이 2배 이상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분데스리가 기준 홈 경기 6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홈발을 이 쉽게 넘어서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르트문트 역시 홀란드가 빠지는 상황에서 아약스를 화력적으로 압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나오면서 의외의 단통 무승부도 잡아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승무패 49회차 현미경 무석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셰리프티와 인테르의 경기입니다. 저는 셰리프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셰리프티가 몰도바 리그에서는 깡패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이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체급 차이가 인테르와 있습니다. 지난 10월 인테르 원정에서 1대3 완패를 당했던 셰리프티인데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1 깜짝 승리를 거두는 등 확실히 도깨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이변을 노리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셰리프티의 공격 에이스 자원은 아다마 트라오레라고 말리 축구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아다마 트라오레가 있습니다. 올버햄튼의 아다마 트라오레와 이름은 같은데 그 선수는 아니라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디네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주축 자원들이 모두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교체 카드가 풍부해진 것이 인테르의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아킨 코레아 선수가 우디네세전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최근에 무득점 침묵을 깼고 라우타로 선수가 최근에 5경기째 득점이 없는 것은 불안 요소로 보이지만 그래도 베테랑 에딘 제코 선수가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활약 면에서 인테르가 셰리프티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셰리프티 원정 이후에 4일 뒤에 AC 밀란 원정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는 확실히 빡빡한 면이 있고 현재 챔피언스리그 D조 3위로 쳐져 있기 때문에 셰리프티를 반드시 꺾어야만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셰리프티가 레알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도깨비 면모가 확실히 있지만 인테르가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테르가 최근 주축 자원들이 모두 부상에서 돌아와서 사용 가능한 카드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격 쪽에서 코레아 선수가 오랜만에 골맛을 받고 에딘 제코, 라우타로, 알렉시스 산체스 등 공격 다양성이 증가한 인테르입니다. 최근 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수비진도 안정감을 찾은 인테르이고 무엇보다 지난 셰리프티와의 홈경기에서 슈팅을 무려 29개나 때리면서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였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인테르가 이 제공권의 우위를 보이면서 재미를 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세트피스를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셰리프티가 몰도바 리그 깡패팀에다가 레알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 저력을 보여줬지만 확실히 인테르와는 여전히 체급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셰리프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8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49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짧았지만 고등수 적중을 위해서 최대한 양질의 유의미한 자료를 취합을 해 왔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